안녕하세요. 켄입니다. 오늘 영상을 되게 많이 찍네요. 어떤 질문을 하나를 더 받아서 영상을 찍게 됐는데, 지금 찍고 있죠? 근데 ADHD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 얘기가 길어질 수도 있는데, 지금 일단 제가 목소리를 많이 쓰면 안 되거든요? 목소리를 일단 시간을 팔아서 돈을 구매하는 입장에서 저는 목소리를 제 도구로 사용하기 때문에 목소리를 많이 쓰면 안 돼요, 사실. 근데 대답해 보겠습니다. 자, 어떤 질문이 왔냐면요. 이런 질문이 왔어요. 일단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 일단 유튜브를 열었을 때 처음 보이는 영상에서 전혀 상관없는 그런 것들이 나오면 다 벌레를 잡아줍니다. 네. 음악 별로 듣지 않습니다. 클래식 항상 듣는 거 똑같은 거 듣고. 자, 그래서 보면은 질문을 누군가가 주셨어요. 이 영상을 먼저 잠깐 볼 텐데요. 잠시만요. 이걸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나오나? 나오네요. 이렇게. 그래서 영상을 보자면은 여기는 이제 뇌균형 연구소라는 채널이고 여기에서 되게 참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장원웅 선생님한테 진짜로 저는 한국에서 이런저런 거 보면서 믿을 만한 사람이 참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전문 분야 전부 다 교육기득권이 아니라 각각의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딱 막 엄청 믿을 만한 사람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이분 참 믿고 싶습니다. 이분 참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ADHD 이쪽 이제 후성유전학 쪽에서 되게 많은 정보들을 주셨어요. 예전에 썼던 글인데, 보면은 이제 ADHD 아이를 가르치고 있었죠. 그 아이가 처음에 진짜 엄청 아무것도 못했어요. 처음 만났을 때 아이가 일단 패배감에 완전히 젖어 있었고, 그래서 뭐 하나 시켰을 때 딱히 틀린 것도 아니고 했는데도 갑자기 펑펑 울고 막 그런 감정 조절도 안 됐었고 되게 힘들어 했었어요. 존댓말 같은 것도 잘 좀 어눌했었어요. 그래서 ADHD라는 생각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했었어요. 부모님도 약간 어느 정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진단을 받진 않았었어요. 근데 나중에 진단을 받았죠. 저랑 이제 얘기하고 하면서. 그리고 이제 약을 먹을까 말까의 기로에 섰을 때 결정하셨어요. 약을 안 먹이기로. 그리고 지금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그 아이는 약을 먹지 않았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는 약을 먹지 않았고, 그 아이는 지금 잘 지내고 있어요. 그 아이는 가끔 집중이 안 되는 날도 있어요. 하지만 본인이 어딘가에 집중을 하지 못한다는 거를 인지를 확실히 해요. 그것도 굉장히 큰 한 걸음이었어요. 그 전에는 본인이 집중을 못하는 게 일반적인 일이 아니다라는 인지 자체가 없었어요. 그랬을 때에는 집중해야 된다라고 말을 해도 소용이 없는 거죠. 왜? 남들도 다 그런 줄 아니까. 근데 그런 게 사라졌어요. 애초에 존댓말을 못했던 이유도 약간 그쪽에 있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남들에 대한 이해가 약간 많이 떨어졌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게 싹 사라졌어요, 이제. 그래서 본인이 집중을 못하면은, 이러면서 이제, 집중해야지. 이러면서 자기 스스로 찾아가요. 집중할 수 있는 자리를. 그리고 지금 이제 인지를 길러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수업이 있어요, 실제로. 이따가 7시에 수업이 있는데, 아이는 중국에 있는 국제학교를 다니고 있고, 그리고 영어를 굉장히 잘 해요. 편하게 해요. 그리고, 어, 이런 아이들이 특징이 또 뭐가 있냐면 자기가 꽂히는 분야에 굉장히 팍 꽂히거든요. 근데 과학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과학 쪽에 관련된 책들을 되게 많이 읽어요. 그래서 자기가 책을 읽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막 검색을 해보고, 검색 같은 건 제가 수업에서 워낙에 많이 보여줬으니까 그런 걸 아는 거죠. 그래서 검색을 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많이 배워서, 그래서 저한테 막 얘기를 해주는데 제 어휘로도 모르는 부분들이 막 나와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학교에서 가정통신문 같은 걸 보내온 거를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영어를 잘했으면 아이를 가르쳤겠죠. 근데 많이 잘하지 못하시니까 저한테 맡기신 거죠. 그래서 그런 거 저한테 보내주시면서 괜찮은 내용인지 물어보시거든요. 다 해석해서 보여드렸어요. 근데 거기에 나오는 부분들이 많이 저랑 생각이 일치하는 게, 그 어휘 분야라든지, 그러니까 본인이 관심 있어 하는 분야에 대한 깊이가 달라요. 일반적인 아이들과 확실히 달라요, 진짜. 들어가서 거기에 팍 꽂혀가지고는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탐구를 해나가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더 얘기가 길어지는데 여기까지 이제 답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이 굉장히 훌륭하게 잘 크고 있고 진짜 제가 사랑하는 아이예요. 근데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다른 얘기로 이어질 거예요. 이제 저라는 아이에 대한 얘기인데 저도 ADHD였어요. 저는 몰랐어요. 근데 제가 ADHD였는지. 제가 크는 시절에는 그런 거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아이들이 약간 좀 집중력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지 뉴로티피컬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저는 ADHD가 맞아요. 그게 언제 알았냐면 제가 ADHD인 거를 이 아이가 ADHD였다는 걸 파악을 했었기 때문에 처음 수업을 진행한 다음 날에 이 아이를 가르치기 위한 완전히 새로운 방법을 만들었어야 했어요. 영어를 가르쳐내기 위해서 영어의 구조 자체가 한글과 다르다는 것을 파악을 시켜야 되는데 그거를 종이에 써진 활자로서 인식을 시킨다는 거는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활자가 아닌 좀 더 원래 가지고 있는 내재화된 개념을 먼저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촉각을 이용을 해야 됐고 그렇기 때문에 화이트보드에다가 일일이 글자를 다 단어들 다 동사별로 명사별로 형용사별로 분류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색깔을 먹였어요. 명사는 파란색, 동사는 빨간색, 또 형용사는 초록색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이거를 전부 다 종이에다 쓴 다음에 그 종이를 오려서 코팅지에다 넣어서 코팅을 한 다음 코팅지를 잘라서 그 뒤에 자석 테이프를 붙여서 칠판에 붙이는 형식으로 만들고 보드를 샀어요. 그래서 화이트보드를. 다음번 방문 때 그걸 가지고 가서 아이랑 이거를 직접 그 위에다 쓰는 빈 칸에다가 자기가 쓰는 것도 했었고 있는 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만지면서 하는 것부터 시작을 했어요. 왜? 색깔은 아니까. 왜? 이동되는 이런 직관적인 거는 알 수 있으니까. 그렇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작은 성공부터 계속해서 맛보여줬어요. 그렇게 해서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아이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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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 이거를 점점 올려가는 거예요. 된다라는 믿음을 줘야 돼요. 그리고 ADHD 아이들 같은 경우에 그런 게 있어요. 믿을 줄 아는 능력을 가진 아이들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믿을 줄 아는 건 굉장한 능력이에요. 사람들은 이거에 대한 능력을 되게 안 좋게 생각을 해요. 왜? 누군가가 이 부분은 길어지니까 넘길게요. 예를 들어 제가 지금 당장 말을 했을 때 사실 달은 치즈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라고 말할 때 여러분들이 이걸 믿을 수 없어요. 왜? 기존의 정보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믿으란 소리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믿으면은 좋을 만한 것들이 분명 존재하는데 달이 치즈로 만들어져 있다는 거를 안 믿어도 상관없지만 노력을 하면 결과가 따라온다라는 믿음은 가지면 좋은 믿음이에요. 근데 이걸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대다수의 사람은 이걸 믿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의식선에서 그래 믿을게 이게 아니라 무의식에서 그거 맞아 라고 얘기를 해야 그게 믿는 거예요. 그게 되는 아이들이 ADHD 아이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더 얘기를 해서 진행을 하자면은 아이가 믿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학습을 어떤 식으로 짜야 되냐면은 아이가 너무 쉬우면 재미가 없고 너무 어려우면 할 생각 자체 엄두를 못 내요. 이게 전기차를 만들어서 세상에 팔아내겠다라는 게 쉬운 사람은 전기차를 팔았죠. 그래서 테슬라가 있는 거죠. 로켓을 만들어서 세상에 기여하겠다라는 게 쉬울 정도, 그 인과관계를 더 쉽게 보는 사람, 이걸 더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 그거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로켓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는 사람은 못해요. 왜? 불안감이 있으니까. 뭐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근데 그런 게 없이 진짜 믿을 수 있으면 뭐든 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을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이에 대한 믿음을 주기 위해서 골디락스 존을 만드는 거예요. 아이한테 너무 쉽지도 너무 어렵지도 않은 딱딱딱딱 될 만한 그거를 정확히 구간을 설정해서 거기에 맞추는 거예요. 아이한테. 그렇게 해서 가속도를 얻어요. 다른 아이들 이만큼 치고 갔다고 생각할게요. 이 아이 여기 밑에 바닥에 쳐졌다고 생각할게요. 골디락스 존 만들어서 따다다다닥 치고 나가면은 2달도 안 걸려요. 그걸 못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그러니까 에디슨이 천재인데 학교에서 데려왔겠죠, 집으로. 그런 거예요. 똑같습니다. 아이들은 다 문제 없어요. 다 천재로 태어나는데 사회에 안 맞으면 도태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아이에 대해서 더 이해를 해야 됐기 때문에 배웠어요. 그러다가 이제 장원웅 박사님 그 웹사이트
가서 이제 후성유전학 쪽에 대한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그 전에는 행동심리학 쪽은 되게 관심을 좀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질적인 것들에 대한 이해는 됐었는데, 그거를 이제 몸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뇌에서는 이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후성유전학 쪽을 조금 배우기로 마음을 먹었고, 이런저런 관련 정보를 탐독하던 중에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아예 부모님한테 말하지 않고 저 스스로 3개월 동안 저 스스로 탄수화물 10%, 지방 70%, 단백질 20%의 식사를 유지를 하면서 좀 극단적인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했죠. 더티 키토도 아니고 진짜로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했어요. 완벽한. 그렇게 해서 3개월을 해보고 제 뇌에 굉장히 많은 변화를 겪었어요. 저는 진짜로 그때 그 이전에 저도 이미 명상이나 이런 것들을 오래 하면서 상당히 뇌 개발이 많이 된 상태였는데 그 이후에 더 많이 개발이 됐고 지금은 심지어는 카니보어 다이어트로 넘어갔어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를 하게 된 계기 또 뭐고 이제 대사를 짜는 게 없으니까 당연히 버벅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에 대해서 더 알기 위해서 이제 워킹 메모리에 대한 공부를 시작을 했죠. 왜냐면은 아이한테 뭔가를 가르쳐 줬을 때 3초를 기억을 못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3초 후에, 그러니까 제가 뭘 질문을 하면은 저한테 들은 질문을 기억을 못해요. 이런 경우를 ADHD 아이를 주변에 둔 사람들은 아마 어렴풋이 알거나 내지는 확실히 알고 계실 거예요. 내가 뭘 물어봤는데 내가 뭘 물어봤다는 사실을 몰라요. 왜? 나랑 있지 않았으니까. 이거는 이제 뇌에서 생각을 하자면은 RAS라고 불리는데 이제 우리가 보는 모든 것들을 뇌가 한번 필터링해서 무엇을 인지할 것인지에 대해 생각을 하잖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분 발바닥의 감촉을 느껴보세요 라고 말하기 전에 여러분들 발바닥의 감촉을 잊고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말하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인지하게 된 거잖아요. 똑같은 경우로 아이들이 뭔가를 인지하려면은 그거를 의식적으로 생각하거나 누군가가 이걸 의식선으로 불러와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아이들 ADHD를 표현할 때 굉장히 적절한 표현이 있는데 TV를 앉아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TV의 리모컨이 나한테 있지 않고 이 TV 채널을 누군가가 계속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인지할 것을 선택적으로 인지하지 못하는 게 ADHD 증상이거든요. 제가 이걸 말을 하고 있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딴 생각, 오늘 수도세 냈나? 이 생각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를 거예요. 근데 ADHD 아이들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이걸 완전 더 잘 잊어버리거나 더 간헐적으로 더 잘 일어나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에 대한 워킹 메모리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그 테드 강연에 나온 영상을 봤어요. 보는 게 아니라 유튜브 레드를 쓰기 때문에 저는 그냥 영상을 들으면 되는데 운전하면서 듣다가 진짜 펑펑 울었어요. 그걸 듣던 중에. 저는 제가 왜 울었는지 몰랐어요. 그 당시에는. 그리고 이제 시간을 들여서 그 아이를 위해서 그 테드 강연 전체를 싸그리 다 번역을 해서 만든 게 있어요. 그게 지금 아마 공개로는 안 나와 있을 텐데 찾아보면 있을 수도 있어요. 여기에서 찾아보면은 테드라고 치면 나올걸요 아마? 안 나오나? ADHD라고 치면 나올 거예요. 이 영상이에요. 원본 영상 링크를 제가 달아드릴 건데 한번 보시면 좋겠고 아니면 이 링크를 달아드릴까? 그게 더 낫겠네요. 이건데 소리가 아마 안 들어갈 것 같기도 한데요. 이 영상 17분짜리 영상을 전부 다 자막 작업을 싹 다 했어요. 그 아이의 어머니한테 보여주고 싶었어요. 이런 ADHD라는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그 아이들에 대한 이해를 돕고 싶었어요. 노력의 문제가 아니란 걸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걸 하는데 이 영상을 자막 작업하고 이 영상을 만들면서 저는 진짜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탈수가 올 정도로 울었던 것 같은데 나중에 이유를 깨달았어요. 이 영상에 나오는 그 설명에 들어가는 게 저예요. 저랑 그 아이가 같았던 거예요, 애초에. 그래서 이 아이를 가르칠 때 그렇게 신경이 많이 쓰였던 거고 항상 마음이 아팠던 거고 그랬던 걸 저는 오랫동안 잊고 있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우에 처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어느 순간에 왜인지 모르게 해결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내지는 어렸을 땐 똑똑했는데 나중에 식습관의 문제로 잘못 바뀌었거나 이런 경우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 그건 아니겠구나. 그건 아닐 거예요. 예. 약간, 그 부분은 아니겠네요. 후자 쪽은 정정합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돼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아이는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솔직한 얘기로 지금 요즘에 사람들 보면은 제가 클 당시에 저는 집중을 잘 못했어요. 제 친구들은 저를 조울증이라고 불렀어요. 감정 조절이 안 되니까. 그래서 갑자기 너무 밝다가 막 아무 일도 아닌데 별일 아닌데 갑자기 너무 다운되고 이런 게 잦았어요. 전 왜 그런지 몰랐죠. 공부할 때 이제 시험 기간에 난 공부를 해야겠는데 자꾸 제가 콧대가 좀 높아요, 여기가. 그래서 시험 기간에 공부를 해야겠는데 책을 보면은 자꾸 책이 보이는 게 아니라 코가 보이는 거예요. 누군가 채널을 코로 돌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야 장난하네 그러면서 야 그런 게 어딨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일이 너무 빈번해서 진짜 펑펑 울면서 책을 다 찢어버릴 정도로 분노하면은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네. 저는 ADHD가 맞아요. 지금도 주의가 약간 돌아갈 때가 있다라는 걸 느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다 컨트롤하고도 일반인의 집중력을 훨씬 상회하는 집중력을 얻을 정도로 저는 ADHD 증상을 이미 넘어섰어요. 일단 식습관으로 다 잡았고요. 그리고 무슨 탄수화물이랑 설탕, 담배, 술, 사람도 끊은 지 굉장히 오래됐고요. 그 다음에 또 뭘 안 먹어요. 전 그냥 고기랑 소금이랑 물만 먹고 있어요, 요즘에는. 거기다 이제 요즘에 야채를 조금 늘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입병에 대한 실험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글루텐 섭취를 나중에 좀 늘려볼 생각은 있고요. 그걸 제외하고 저는 다른 것들을 막 먹거나 하진 않습니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일반인을 훨씬 상회하는 집중력을 갖고 있고, 학습 능력을 갖고 있고, 기억력을 갖고 있고, 패턴 파악 능력을 갖습니다. 명상도 계속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ADHD에 대한 얘기를 드리자면은 약은 답이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약은 이제 단기적인 답이 될 수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몸 밖에서 들어오는 모든 것들은 역치값을 갖잖아요. 같은 양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 더 많은 양의 복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옵니다,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전 음악도 듣지 않아요. 왜? 행복이란 것 자체를 별로 믿지 않아요. 평정을 믿죠. 그래서 음악을 들어도 저는 클래식만 들어요. 그게 제 상태를 이렇게 너무 많이 바꾸지 않을 만한 그런 음악만 듣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하던 얘기로 넘어가자면은 약을 먹는 건 좋은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식습관을 바꾸는 걸 추천하고 싶어요. 키토제닉을 시키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고, 그러면은 만약에 아이가 있으시다면 근데 아이인데 어떻게 키토제닉을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태어날 때 아기들은 다 키토제닉 상태로 태어나요. 키톤증을 갖고 태어나요. 근데 우리가 지금 현재 1930년도 정도에 얀실키스의 7개국 연구에서 나온 것들로 인해서 식품 피라미드가 완성이 됐고, 그거에 인해서 저희는 지금 잘못된 식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당연한 게 돼버린 현재인데 사실상 그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아이들은 키톤체로 태어나고 그렇게 해서 그걸 이제 고기 식습관을 가지고 가는 게 맞아요. 당연히 엄마의 젖을 먹고 크는 게 맞고요. 네, 그리고 나서 나중에 크면서 지금 저희가 식습관을 잘못 잡아서 당연한 키톤체가 아닌 탄수화물 소비체, 네, 그렇게 말할게요. 그런 몸으로 살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약을 먹어서 해결하는 건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길어졌고 원하시는 답이랑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만약에 이 질문을 주시는 이유가 ADHD 아동을 기르는 부모님의 입장에서 궁금해 하신 부분이라면은 이런 답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서 말을 길게 한번 해봤습니다. 캔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온하세요.